안녕하세요. 세종시 세무사 두일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김용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동영상을 찍은 지도 얼추 세보니까 10번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 동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그래도 조금은 익숙해졌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랩하는 사람들이 딜리버리라고 하죠. 그 발음이 조금 부정확하다는 의견도 좀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한번 잘 이해가 쉽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와 가산세, 그리고 가산세 이제 불이익 등이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은 사업용 계좌라는 거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대표님들은 그냥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용 계좌 반드시 등록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의무가 되는 그런 금액들이 있습니다. 의무 전에는 사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한번 그럼 사업용 계좌가 무엇인지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식부기 대상자. 자, 복식부기란 무엇일까요? 장부를 적는 방법입니다. 옛날에 뭐 주산, 뭐 부기 뭐 이런 학원들이 있었는데 그 부기라는 게 이제 장부를 기록한다라는 뜻에서 이제 부기라고 불렀습니다. 그 중에 복식부기라고 하는 것은 뭐 차대변을 나누어서 기록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렵죠. 일반적인 분들께서 처음에 복식부기를 하시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 또한 전공을 경영학을 하였고 세부 전공은 회계학을 하여서 복식복이 저에게는 조금 익숙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복식보기는 결코 익숙해지기가 어려운 분야이죠. 자, 그럼 여기 보면은 한번 천천히 보시죠. 업종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리고 직전 연도 수익 금액 이거 돼 있는데 부기, 그러니까 장부를 적냐 적지 않고 추계를 가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은 직전 연도의 수익 금액 가지고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눠지느냐? 여기에 지금 대표님들이 하시는 사업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줄어드네요. 거의 절반 이렇게 줄어들어요. 저희도 이걸 보면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뭐 큰 가공 없이 그냥 물건을 떼다가 판매를 하는 것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매출액은 다소 크더라도 이익률이 매우 낮겠지요. 이익에 따라서 세금을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 얼만큼 일반적으로 크냐 작냐를 가지고 이 금액이 나눠지게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물건을 없던 거를 그냥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걸 떼오되 가공을 해가지고 이익이 어느 정도 커지는 그런 산업들이고요. 여기를 볼까요? 여기는 어때요? 아예 물건을 떼어서 파는 게 아니라 없던 것들에 대한 서비스업, 어떤 원재료나 이런 것들이 없죠.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사업들은 조금 수익 금액 기준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단 전문직 사업자, 전문직 사업자는 뭘까요? 전문직이라고 하면 뭐죠? 전문직, 뭐 기술 갖고 있으면 전문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공인한 사자 직업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뭐 등등등이 있겠네요. 건축사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자들은 2007년 1월 1일 소득부터는 금액하고 상관없이 복식부기로 처음부터 들어가줘야 돼요. 의무를 부여하게 되죠.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복식부기 대상자 왜 얘기했느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는 대상은 바로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를 하시는 분은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등록하셔야 돼요. 등록을 반드시라고요? 안 하시면 어떻게 되죠? 바로 가산세 또는 불이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얘기도 뒤편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업용 계좌를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인 상황은 어떻게 되죠? 처음에 사업을 딱 시작을 했는데 그냥 처음부터 대박이야, 빵! 인 경우는 많지가 않죠. 혹은 이렇게 큰 수익 금액이 생긴다 하더라도 직전 연도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직전 연도 어때요? 처음에 수익 금액이 없었지요. 자, 그런 상황에서 차츰 올라가지고 복식부기
됐어요. 이런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연도부터 6개월 이내 사업용 계좌를 신고를 해야 돼요. 해당하는 연도부터 6개월 이내.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 전문직 사업자나 기존 복식부기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를 새로 개업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작부터 복식입니다. 세종시 세무사 주일도 어때요? 시작부터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죠. 세무사업이나 회계사업은 어때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놓치진 않지만 세금에 대해서 다소 약간 생소하신 다른 전문직 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놓치시기도 합니다. 이 부분 잊으시면 안 돼요. 다음, 사업용 계좌 의무 사용 대상은 무엇이냐? 이 거래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돼. 뭐 어떻게 돼요? 거래는 뭐예요? 우리 책에 나올 때는 거래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금전의 이동이 수반이 되는 의미 있는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돈 주고 받는 걸 모든 게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질 때 송금 및 계좌 간의 이체를 한다거나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통한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어떻게 돼요?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데 자기 사업장에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카드기가 없을 리가 없죠. 있으면 거기서 카드를 긁게 되면은 그 대금이 3에서 5일 이내에 입금이 됩니다. 그 입금을 반드시 사업용 계좌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수표 또는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자, 수표나 어음의 차이는 뭐죠? 수표는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고요. 어음은 약속된 기일 이후에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물론 할인을 받아가지고 그 기간 동안을 이자율을 역산해가지고 바로 현금화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지급 보증 임의 없냐 가지고 나눠지고요.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이렇게 됐을 때는 거래대금이 들어올 때 이걸 어떤 계좌를 사용해야 된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일반적인 상황에서 맨날 일어나는 게 뭐예요? 인건비의 지급. 인건비의 지급은 어디서 돈이 나가야 된다? 사업용 계좌에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임차료의 지급. 자, 우리가 사업장을 본인이 직접 소유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 항상 우리가 듣는 이야기죠. 건물주 분들께 돈을 지급할 때는 어떻게 돼요? 임차료를 지급할 때도 사업용 계좌에서 송금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 알아둬야 될 게 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거 가능하다. 당연하겠죠. 법인이나 이런 큰 회사들이나 혹은 어떠한 사업체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은행으로밖에 돈을 못 받는데 어느 은행으로만 입금이 출금이 가능하대. 그럼 그쪽 계좌를 따로 개설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러면 하나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할 수 있어요. 혹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계좌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계좌의 개수는 제한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은 사업용 계좌를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혹은 사용을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어떤 불이익? 되게 중요하죠. 미개설 기간의 수익 금액에 대한 0.2% 혹은 사업용 계좌 미사용 금액의 0.2%. 자, 어떻게 돼요? 사업용 계좌가 아예 개설을 안 했어.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온 모든 금액, 매출액을 따지셔야 돼요. 매출액의 0.2%꽤 큽니다. 사업용 계좌의 미사용 금액 있긴 있어. 근데 그거를 정해진 거래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 미사용 금액이 0.2%, 결국엔 0.2%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 둘 중에 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돼요? 이거를 수익 금액 나눌 때 어떻게 돼요? 나눠야 돼. 그러면 신고 기한 다음날 신고 기한이 뭐 예를 들어서 6월 1일까지였는데 6월 1일 다음날 6월 2일부터 새로 다시 신고를 했어. 그럼 뭐 예를 들어서 6월 30일까지 했으면 365로 나눠요. 6년일 때 366을 나누어서 기간을 안부한 수익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돼요? 막 계절성이 있어서 막 그때 몰렸어. 그렇게 되면 좀 불리하겠죠. 혹은 그때는 거래가 별로 없었어. 유리하겠죠.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예 사용을 안 했어. 그러면 역시나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했지만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건 동일하죠. 그래서 0.2%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산세만 있느냐? 아니죠.
가산세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자, 세액 감면 등의 배제, 각종 세액 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창업 중소기업인데, 나 이거 오타를 받아서 틀려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조특법 6조에 대한 거죠.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조특법 7조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큽니다. 세액 감면이 막 50%, 100%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낸다는 겁니다. 사업용 계좌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업용 계좌를 신고 하나 안 하나 세금에 대해서 막 어마어마한 막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깜빡 잊은 것만으로도 그래요. 저희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세요. 난 깜빡 잊었어.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안 봐주죠. 저희한테 와서 막 하소연을 하세요. 저희 막 들어드리죠. 근데 들어만 드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불필요한 세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금 계좌, 사용료 계좌를 꼭 신고를 하시고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용 계좌란 무엇이고 누가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고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떤 몇 개를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거래에 사용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얻게 되는 불이익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매우 일반적인 사항을 다루었는데 재미는 없죠? 재미는 없어요. 자,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저희는 세종시 세무사 두일 세무회계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